저희 인도미술박물관은 지금부터 46년 전부터 미술가 박여성 관장과 저희 남편인 인도 지역연구가 백자암 교수가 인도에서 살고 여행하며 모았던 수많은 다양한 인도 미술품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1981년도에 당시에 제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채신부, 그 당시엔 채신부라고 불렀는데요. 채신부 우표 디자이너로 5년간 일하고 있다가 인도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인도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시골 마을 같은데 흙 벽에 부조로 된 그런 벽화나 또 오지 사막 같은데 그런 여인들이 자수나 직조, 염색 같은 걸 보면서 굉장히 미술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프로치라고 하죠.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미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서양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미술에 대한 생각을 조금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이름이 뮤지엄 이음이라고 붙여졌는데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물관 미술관을 통해 우리나라 여러 작은 도시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지역의 관광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활기를 갖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잉카 마야 박물관과 인도미술 박물관은 두 박물관이 공통적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미술을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있고요. 또 두 곳 모두 폐교를 활용한 박물관이어서 어떤 장소에 대한 공통점도 있고, 또 인도와 중남미의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그러한 공통점도 있습니다. 인도 미술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보이는 대로 표현하기보다 생각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크게 생각의 창, 상징의 창, 표현의 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나타라자는 춤의 제왕이라는 뜻으로 인도 힌두교의 3대 신 중에 하나인 시바 신이 우주적인 춤을 추는 모습의 인도 대표 조각입니다. 시바 신은 일명 파괴와 재창조의 신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모든 것이 순환된다고 믿는 힌두교 우주관의 상징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파괴와 재창조의 신인 시바 신의 본질이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시바 신은 부인은 파르바티 여신으로 인도에서 굉장히 현모양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런 여신이고요. 두 부부 신의 아들이 바로 인도에서 가장 세속적으로 사랑받는 코끼리 신 가네샤입니다. 가네샤가 그런 독특한 모습, 코끼리 얼굴에 사람 몸을 한 모습을 띠게 된 것은 신화에서 알 수 있듯이 시바 신은 항상 히말라야의 명상을 떠나서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성장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들이 집에 못 들어오게 막아서 화가 나서 이제 아들 목을 베서 코끼리 목을 붙여줘서 그런 이상한 모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좀 막강한 신 패밀리라고 할 수 있죠. 인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민화인 마두바니 그림인데요. 이 마두바니 그림은 역사가 한 3000년 정도 됐고요. 여인들에 의해서 주로 전통이 이어져 왔어요. 왜 여인들만 그렸을까요? 이것을 그런 미술 활동으로 생각했다기보다 축복을 기원하는 여인들의 간절한 기도 같은 그림이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순수한 그림이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힌두 3대 신이 있기 전에는 여러 자연신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중에서도 태양신은 굉장히 위력이 큰 자연신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태양신 수리어와 달의 신 찬드라 그림입니다. 컬러풀하게 아름다운 색채로 그려진 그림은 크리슈나 신이 피리 부는 모습의 그림인데요. 크리슈나 신은 목동의 신이기도 하고 음악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피리 부는 모습으로 그림에 표현이 되고요. 여인들의 사랑을 받는, 여인들의 뺑 둘러싸여 있다든지
항상 여인의 사랑을 받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굉장히 장난이 또 심한 신이어서 여러 또 그 러브 스토리도 많고 인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 캘커타 지역에 내려오는 그림인데 지금은 콜카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 영국 식민지 시절에 캘커타로 불려지다가 인도식 이름인 콜카타로 지금 불려지는데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약간 입체적인 표현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름은 칼리가트 그림이라고 하고요. 피카소 시대 서양의 입체파 화가들한테 영향을 많이 준 그림이라고 합니다. 항상 피리 불고 있으면 음악의 신 크리슈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리슈나와 연인 라다의 러브 스토리가 유명하고요. 항상 그 옆에도 지금 여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죠. 여인들의 항상 사랑을 받는 모습으로 그림에 표현이 되고, 그림뿐 아니라 뭐 음악이나 무용 그런 모든 예술에서 굉장히 문학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그런 인기가 좋은 신입니다. 지금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원형의 모습은 수학을 했을 때 기쁨을 춤으로 표현한 수학의 춤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왈리 부족이 그려서 왈리 페인팅이라고 부르고요. 왈리 그림은 인도의 오래된 동굴 벽화가 있는데요. 빈베드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동굴 벽화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다 그림으로 그려진 그림 일기장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그림에 다 우리 인간들의 행위에 관한 오늘 뭘 했다, 오늘 수학의 춤을 췄다, 그 옆에 보이는 그림은 오늘 결혼을 했다 하는 결혼에 관한 그림이고요. 결혼 그림도 보시면 결혼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려져 있어요. 가운데 결혼의 시인을 중심으로 이제 신랑 신부가 그 앞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해와 달이 같이 그려져 있는 것도 약간의 윤회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 이렇게 목욕하는 것 같이 물을 뿌리는 모습은 정화의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왼쪽 밑에 부분에 음식을 장만해서 위에 잔치 벌이는 모습이 있는데요. 인도 결혼은 하루에 끝내지 않고 보통 한 일주일씩 하는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지고요, 보통. 또 그 결혼을 하면서 여자들의 지창금 문제도 대두가 돼서 또 많은 여자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기도 해요. 그림 중앙에 보시는 빛은 신부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기를 바라는 뜻이고요. 사다리는 신랑의 바깥일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또 그런 마음을 담고 있어요. 지금 콜카타에 내려오는 그림인데요. 19세기 초에서 한 20세기 초까지 인도의 이야기꾼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꾼들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보여주던 두루마리 그림이고요. 좀 풍자적인 내용이 강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당시 이렇게 연예인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옆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면서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그림도 보여주고, 만능 연예인 같은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칼리 여신은 시바 신의 부인인데요. 파괴와 죽음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좀 항상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는 상당히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힘든 세상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해결사 같은 그런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의지하는 그런 여신이고요. 지금 시바 신하고 여자가 한 얼굴로 된 그림은 시바와 샥티라는 그림인데요. 샥티는 여성 에너지를 뜻해요. 그래서 시바 신이 굉장히 강한 신이지만 샥티가 합쳐졌을 때 그런 완전해진다는 음과 양의 조화 같은 이야기고요. 우리가 피카소 그림에서도 그렇게 남녀가 한 얼굴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른쪽에는 굉장히 힘든 방법으로 짜여진 이카트라는 직조법으로 짜여진 선인데요. 그냥 우리가 얼핏 보기는 단순한 문양이 있나 보다 하겠지만, 이거는 굉장한 그런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하나 짜는데 6개월 1년씩 걸리는, 지금 실크실을 수천 가닥을 걸어놓고 실을 부분적으로 염색을 해서 그런 독특한 문양이 나오게 하는 직조법을 인도 전통 직조법인데 이카트직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 작품은 더블 이카트직이어서 2배 더 힘든 작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보라색 천은 인도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의 블록 프린팅인데요.
그 다양한 문양으로 조각된, 손으로 조각된 블럭을 이용해서 손으로 찍는 핸드 블럭 프린팅 작품입니다. 그거는 이제 홀치기 염색으로 하는데요. 영어로는 타이 앤드 다이라 그래요. 묶어서 염색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에 따라 그냥 묶기도 하고 곡식 같은 거, 좁쌀이나 그런 작은 곡식을 넣고 질로 묶어서 그 부분이 색이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요. 그 인도의 사실 사회적인 문제들이 뭐 카스트 제도니 지창금 문제도 있지만 그 애들 노동 문제도 심각한데요. 그 어린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때 그런 어린 소녀들의 손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작은 손으로 그 매듭을 짓는 그런 또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 문양이 이렇게 있는 건 숄인데요. 사막 지역에서 사용하던 숄인데 그 문양은 인도의 대표 문양인 페이즐리라는 문양이고요. 그 문양이 왜 그런지 세계인이 다 좋아하는 문양이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문양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면 중간에 거울을 놓고 잣을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막 지역에서 강한 햇빛에 그게 노출이 되면 더 화려한 모습으로 반짝거리는 효과를 주기도 해요. 그 가운데 작품은 그 인도 오리사 지역의 아플리케라는 그 기법의 작품인데요. 아플리케는 천 위에 다른 천을 오려서 붙이고 이제 바느질을 하면 아플리케라고 부르고요. 굉장히 그 동화적인 디자인과 색채로 아이들 작품 같은 순수한 감성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의 자수는 칸타 자수라는 자수인데 이 자수는 이 사람들이 색을 굉장히 잘 써요. 화려한 색도 잘 쓰고 고상한 색도 잘 쓰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또 유명세가 이제 누리게 됐는데요. 항상 천을 미리 쭈글쭈글하게 그 바느질을 밑작업을 하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칸타 자수는 처음에 그 입체감을 주고 시작을 해서 그 미술에서는 텍스처를 줬다고 해요. 그럼으로써 그게 더 세련돼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그 나무 그림은 인도에서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무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 그런 장례 미술에서 나무 표현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그 풍성한 모습으로 나무를 표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프로포즈 그림이에요. 그 세계적으로 좀 유례가 없는 독특한 인도 그림인데요. 어린 소녀가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이 그림을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결혼과 관계된 뭐 다산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물고기나 대나무 그런 게 그려져 있고요. 또 가운데 보시면 좀 민망하지만 남녀의 중요한 부분을 표현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도의 마두바니 그림에는 카스트에 따라 세 종류의 그림이 있어요. 그 제일 높은 브라만 계급의 여인들은 화려한 색을 써서 그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지금 보시는 검은 선으로 된 그림은 그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의 중간쯤 되는 계급의 그림이에요. 주로 검은 선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그 우리 카스트도 우리는 4가지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3,000이 넘는 카스트가 있어서 그 하는 일등에 따라 굉장히 세분화돼요. 그리고 왼쪽에 지금 두 그림은 불가촉 천민 그림이에요. 그 불가촉 천민은 그 언터처블이라는 안 좋은 표현을 하는데요. 카스트 밖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웃 오브 카스트라는 표현도 하고요. 카스트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인도에서 좀 제일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보이시는 그 둥근 형태의 그림은 약간 반복적인 패턴의 그 인도 타투에서 유래한 그 타투를 몸에도 그리지만 벽에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서 그 타투 그림에서 유래한 부정민 그 불가촉 천민 그림이고요. 그 왼쪽의 그림은 또 다른 그 동물을 다루는 그 좀 힘든 직업에 종사하는 짜마르라는 카스트의 그 불가촉 천민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지금 흙하고 소똥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장르가 돼서 지금까지도 흙하고 소똥으로만 그림을 그려지고 있어요. 이 작품은 인도 동북부에 그 인도에는 인종도 거의 모든 색깔의 얼굴이 다 있는데요. 인도 동부에 우리 같은 몽골리안이 살고 있는 나갈랜드라는 지역의 나무 조각인데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 지역에. 그래서 다른 데는 조각이 별로 안 남아 있는데 군대 그 부대 안에 이런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문장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목조각으로 또 유명한 지역이고요. 전쟁과 관계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렇게 미술품을 보고 그 상투적인 해설을 들으면서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보면서 작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상징을 찾아내고 또 표현을 또 이렇게 느껴보는 그런 좀 주체적인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